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벌써 16번째 강의죠? 16번째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뭐 몇 강 안 남았어요. 우리가 24강을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한 8번, 9번, 오늘까지 9번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준예요, 준예. 이 준자라는 게 무슨 준자 얘기예요? 예? 우리가 왜 헌법을 준수한다 할 때 준자요. 그러니까 따를 준자입니다. 예는 뭐 우리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그 예의의 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쫓는다라고 할 때 준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뭐 인사 잘하는 게 예의 바르다, 아니면 무슨 뭐 제사 꼬박꼬박 지내고 어떤 그런 겉으로 보여진 그 꺾여진 형식만 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예의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라면은 예는 너무나 그 협소한 어떤 개념이 돼요. 예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절 잘하고 뭐 인사 잘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한 인간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걸 정말 예가 바른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 자리에서 부모 역할을 할 때 예가 있는 거죠. 자식은 자식 자리에서 해서 예가 있는 거고. 근데 부모가 돼서 부모 역할을 못하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자기 역할론으로서의 예를 오늘 한번 좀 확장시켜서 같이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독이라 한번 읽어보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하나 좀 읽으면서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절부터 들어가죠. 자왈. 군자 유용이 무례면 위란하고 소인 유용이 무례면 위돈이라. 중국어로요. 子曰 君子有勇而无礼，为乱小人有勇而无礼，为道。 네, 지금 군자라고 하는 것과 소인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일단 공자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구절이요. 군자는 할 때 이 군자. 군자는 유용이란 게 뭡니까? 있을 유자에 용기용자. 군자가 용기가 있어요. 용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무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기는 있는데 예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뭘 일으킨대요? 예? 꼭 난리를 친대요. 꼭 쿠데타를 일으키고 꼭 국가를 전복시키고, 이게 굉장히 이게 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 열정은 있는데 뭔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어떤 그 용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인사 잘 못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무례하다는 게.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건 자기 자리에.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걸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gentleman's agreement, 군자들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직장을 놓고 보면은 사장님은 사장님 자리에서 사장님이 해야 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월급을 꼬박꼬박 주고 회사 경영을 위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대로 승진시키고 발령내고, 이게 사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월급 띄어먹고, 그리고요 뭐 친인척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런 사람 뭐예요? 무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정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하고 잘하고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공자가 얘기하는 건 젠틀맨, 군자들이 가져야 될 자기 자리, 자기 약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군자는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뭔가 열정을 갖고 용기는 있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혼란을 야기시킨다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인이, 낮은 사람이 뭐는 있어요? 용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 분수를 모르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남의 집 담 넘는데요. 저기서 군자와 소인은 하나의 자기의 지위예요.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용기만 믿고 예가 없고 지 분수를 모르면 국가를 혼란시킬 만한 거대한 사건을 치고,
그리고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용기만 있고 깡패짓하고 예가 없으면 지분수를 모르면 남의 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기 자리인 거죠. 그 자리를 모르면 담을 넘든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든지 하는 아주 굉장히 그 거다란 광의의 의미에서 지금 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 비교가 되는 게 용과 예예요. 용이라고 하는 건 하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성적 부분이 감성. 정말 열정과 그 용맹이란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예라고 하는 이성으로 그것이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일 좋겠네요. 용기도 있고 그리고요 자기 분수도 알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감성적인 그 용맹과 열정 그리고 용맹하고 열정이 있지만 자기 분수도 아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인지를 아는 거죠. 가끔 직장에서 보면은 지가 무슨 용기 있다고 이성적으로 통제도 안 돼요. 그냥 툭툭 말해버리고 당신 그따 이러면 되냐고 소리나 질러대고 용기는 가상하지만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자기 자리를 이미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용기라고 하는 열정과 감성 그리고 예의라고 하는 이성과 그 차가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조화됐을 때 진정한 군자로서 정말 인정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준예편 첫 번째 구절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공자가 말하였다. 높은 사람이 그저 용기만 있고 예로서 절제를 못한다면 국가에 혼란을 만들 것이요. 낮은 사람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다면 반드시 담을 넘는 도둑이 될 것이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예에 대해서 더 한 번씩 좀 강조를 하면서 나가보도록 하죠. 그 밑에 우리 증자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증자왈 조정엔 막여자기요 향당엔 막여치요 보세장민엔 막여덕이니라 정즈위에 朝廷莫如绝相党莫如驰普世长民莫如德모르치 뭐 이러네요. 증자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죠.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이란 게 뭐예요? 국가에서 하나였던 그 국가 조직에 있어서는 막여 자기요. 이 자기란 건 뭡니까? 하나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벼슬, 지위죠, 지위. 즉 국가 조정이라고 하는 공식 기관에서는 상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위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직장 가서 나이가 내가 50이 됐다고 30 먹은 사장님한테 너 엄마 윗사람도 몰라보고 그게 예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의 서열 구조, 지위가 예입니다. 이제 예의 뜻을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향당에선 마을 향자, 동네 당자. 그러면 동네 마을에 와서도 내가 뭐 어디 사장님이에요? 내가 어디 뭐 장관이에요? 거기서 뭐가 최고예요? 막여치입니다. 치아, 이가 난 개수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동네 와서 가끔 보면은 본인이 무슨 회사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이지. 왜 동네 와갖고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나 어디 사장이야. 거 가서 사장하지 왜 여기 와서 사장 노릇하냔 말이에요. 그거 예의 없는 사람 많아요. 지 분수 모르는 사람. 직장에서 무슨 높은 사람이라고 술집 가서 왜 술집 아줌마한테 넌 사람도 몰라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손님이죠.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거나 높은 사람이었거나 자기 집에 온 손님이 다 똑같이 돼야지. 뭐 직장에서 높은 사람하고 여와서 왜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무례한 사람이요. 지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세 번째는요. 좋아요. 동네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이가 최고입니다. 이가 좋다는 게 아니죠. 나이가 최고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세장민, 부시장민. 세상을 도와주고 백성들을 길러주는
그러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막여덕이니라. 덕은 뭡니까 이게? 예? 인격이에요, 인격. 지금 이게 증자가 얘기한 거지만 맹자의 입을 통해서 증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맹자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그 유세를 하면서 전국의 제후들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제나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나라 왕이 맹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어봐. 이 훌륭한 성인이 왔더니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다 하고 나가려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도 왕인데 지가 찾아와야지 왕이 찾아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찾아가요. 그때 맹자가 당연히 자기는 신하로서 이 나라에 왔으니까 제나라 왕을 찾아보려고 차비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왕한테 전갈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맹자님. 우리 왕께서 먼저 찾아뵈려고 하셨는데 요즘 감기가 걸리셔갖고 몸이 편치 않으셔서 못 찾아오시겠다 합니다. 그러니 맹씨 어른 와서 좀 저희 왕을 찾아뵈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자, 지금 맹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지금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지금 술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맹자가 뭐라 하냐면 나도 감기가 걸려서 못 가겠다고 좀 전해주셔. 맹자는요, 이게 완전 자기가 판단해서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면 실천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그렇게 키웠어요. 3번씩이나 동네를 이사 다니면서 맹자 너는 평생 살면서 내가 혼자 고생은 다 하더라도 넌 절대 그리 꿀리지 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가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아세요? 찾아가려고 했다가 저 사람이 먼저 술을 쓰니까 나도 감기 걸려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맹자가 감기 걸린 사람이 저 옆 동네에 누가 동곽자라는 사람이 상을 당했다고 그 상을 이제 문상하러 나갑니다. 그때 임금이 자기 사자가 그 얘기를 맹자가 감기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의원을 보내서 치료를 해라 해갖고 궁궐에서 의원을 내려 보내요. 근데 의원하고 와보니까 맹자가 없잖아요.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의 제자가 지금 이 상황 이해 가세요? 네, 맹자의 제자가 당황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임금을 속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으니까 이런 별명을 해요. 지금 선생님께서 왕을 만나뵈려고 감기가 나와서 떠나셨는데 중간에서 못 보셨어요? 아마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는 인편을 통해서 조문을 간 맹자한테 얼른 보내갖고 큰일 났어요. 지금 감기 걸려서 누워있을 분이 여기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임금이 의원을 보내왔는데 빨리 돌아오셔서 빨리 궁궐로 가시라고. 맹자가 거기 갈 사람이에요? 에? 난 안 간다. 안 간다 하고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그러니까 오면은 의원한테 들키니까 딴 집 가서 하루에 있어요. 그때 이제 하룻밤을 머물려는 그 집 그 사람이 맹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조금 과한 듯 싶소. 원래 예라고 하는 것이 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뵙고 신하가 임금을 찾아뵙고 자식이 부모한테 먼저 찾아뵙는 게 예 아니요. 근데 당신은 신하된 입장에서 어떻게 임금을 속이고 감기 걸렸다 그러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당신이 먼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소 라고 하니까 이제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아래를 가르는 데는 3가지의 상황이 있다. 조직사회에 있어서는 지위가 위아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고 동네 마을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와 연세가 가장 중요한 상하의 기준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장에서는 인격이 최고인데 지금 왕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나보다 갖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위로는 왕이고 나는 신하지만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어. 그렇다고 나보다 인격이 좋아. 내가 왜 찾아가? 조정엔 막여덕이요. 막여작이요.
향당엔 마개지요. 그리고 보세장민엔 마개덕이니라. 이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맹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임금이지만 자기 신하를 이 안입을 자에 불을 쏘자 갈지자에 신하신자 함부로 소집하지 못하는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불소지신. 불쏘시개가 아닙니다. 예? 불소지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 맘대로 너 와! 너 들어와! 차마 이렇게 못하는 신하가 있어야 그 나라가 제대로 된대요. 내가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내가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이렇게 소리 질러서 다들 달달달달 기고 들어오는 신하밖에 없다면 그 나라는 그 조직은 뻔할 뻔짜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명령 못하는 신하가 있다는 건 그 조직이 탄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면서 맹자가 자기의 자신감을 표명합니다. 지가 나보다 뭘 잘났어 하면서 안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그 세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가 있다 아니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나이가 60이 돼도 직장에 가서 행정고시 붙어서 갓 온 25살짜리 사무관한테 내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결제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예죠. 본인이 아버지라도 어디에요? 직장에서는 자식한테 머리를 숙여야죠. 밖에 나오면요 25살짜리 행정고시 푼 사람은 선생님 하고 바꿔줘야죠. 나와서도 뭐 마치 부하 취급하듯이 하면은 그거는 예가 없는 거예요. 그 예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친구를 자기 회사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친구가 회의 때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름을. 야 누구야? 그거는요 정말 무례한 거죠. 그 사람은 동창회 가면은 누구야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조직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칭을 하고 존경을 해줘야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전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인사 잘하고 뭐 허리 잘 굽히고 그런 정도의 협의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게 옳은 가치고 내가 할 일이 뭐고 그걸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삼지사방 어디서든 잘났으면 여기 가서도 잘났다고 폼 잡고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내가 왜 무슨 뭐 사장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그냥 똑같은 친구들이지. 그건 무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준예편에서 제가 이제 뽑아낸 겁니다. 자, 증자가 말하였다. 조정에는 조직사회에서는 막여자기요. 그가 갖고 있는 지위가 지만한 것이 없고 즉 지위가 위아래의 표준이고 동네 마을에선 나이 연세가 표준이고 그리고 세상을 도와주고 백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인격만한 것이 없느니라. 자, 계속 한번 예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죠. 야교인 중하인데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야교인 중하인데 무가 중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나가셔서는 정말 위아래가 있지만 또 이 상황이라는 게 그 상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오늘 하나 알아도 예를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만 정확히 아셔도 참 반듯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약요인 중하인데 여기서 약자는 만약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라고 하는 건 중국어로 야오 뭐뭐 하고자 한다 want 뭐 영어로 얘기하면 만약에 뭐 하고자 한다면요 사람 인자는 한문에선 다른 사람이라고 항상 번역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중자는 무슨 중자입니까? 중요할 중자, 무거울 중자.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중하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만약에 요는 뭐예요?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기를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중하게 아주 중하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무과 없을 무자에 넘을 것자 뭐뭐만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 중인이라 내가 상대방을 먼저 중하게 대접해 주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방법은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이 나를 잘 대접하기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잘 대접해 주길 원하라. 이게 예입니다. 남편한테 나를 예뻐해달라고 하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예뻐해 주는 게 이게 예라도요. 얘는 상호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는 상황성의 원리예요. 상황성.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상호성의 상호성. 계속 내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얘는 주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예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넌 자식이니까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예는 없대도요, 세상에. 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무조건 와서 공경해라.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며느리한테 먼저 딸처럼 대접해 주란 말이에요. 이건 안 하고 오로지 무릎만 꿇고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시어머니 예가 없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상호간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으면서 정말 왜 있잖아요.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라. 주지 않고 어떻게 바라냔 말이죠. 근데 사람들 주는 건 인색해요. 자기는 뭐 신경도 잘 안 쓰면서 상대방이 좀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왜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하냐고. 본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본인 생각을. 이렇게 쉬운 얘기인데도 그걸 잘 모르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이 얘기가 무려 논어에 3번 이상이 나와요. 그 논어라고 하는 그 공자 얘기 중에. 그러니까 공자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 주길 원하면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해 줘라. 이것이 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번에 얘기했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얘기가 해요. 그런 얘기. 노자 도덕경에 장욕 취지인데, 이 장차에 하고자 할 욕자, 얻을 취자.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장욕 취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필고여진이라. 반드시 진실로 줄였자. 먼저 주어야 된다. 이 말 뜻 같은 얘기죠. 장차 그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얻으려면 주어라. 이것도 아주 노자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허리를 숙이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허리를 숙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예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정말 완벽한 인간관계가 돼요. 저 사람은 반드시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니까요. 야교인 중하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면 무과중이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느니라. 자, 계속 한번 또 얘기해보죠. 부불언 자지덕하며 자부담 부지관이라. 이거 굉장히 쉬웠죠. 부는 여기서 부모를 얘기하고요. 부모는 불언 말하지 마세요. 예? 부모는 말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의 자기 자식의 덕에 대해서. 이 말뜻 이해 가십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말래요. 남 앞에서 에? 아 우리 자식이 누가 물어나 봤어? 어느 대학 갔는지? 누가 물어봤어? 어느 기업에 취직했는지? 왜 자꾸만 그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은 어떻고 정말 자식 자랑은 뭐래요?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맨날 밥상머리 교육 그거예요. 어디 가서 자꾸만 내 아들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내 딸내미 예쁘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그게 그게 예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자식은 뭐 하지 말래요? 부담.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 부모의 허물과 과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어쨌는데 말이야. 우리 시누이가 말이야.
이거 근데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인지상정이 부모는 자기 자식 자랑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자식은 선천적으로 자기 부모 욕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요 자기 자식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식이요 당신들 부모요 험담 너무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자식은 왜 며느리는 자꾸만 시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사랑?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때도 다 이뻐요? 잘못해도 이쁘고 뭐 남들이 보면 미운 것도 막 장난치고 떠드는 애 있으면 남들이 왜 이렇게 쑥덕거리냐면 얘가 정말 이 댄스에 뭐 능력이 있었고 뭐 예능적 감각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의 앞에서 너무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도 무례한 거고 또 자기 부모를 자꾸만 뭐가 잘못됐다니 험담하는 것도 무례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부부런 자 지덕하며 자부담 부지관이라. 부모는 자기 자식의 인격과 자랑을 남에게 할 거지 말 것이며 자식 또한 부모의 과오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노노 얘기 좀 들어가 보죠. 노노운 그게요. 노노운 제여제요 제신여 신제니라. 노노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제사란 말이 노노에는 뭐 몇 번 나오질 않아요. 이 제자가 그래서 아주 귀중한 건데 우리가 뭐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낼 때는 여제라 같을 여자에 있을 제자 뭐하는 것처럼요 마치 앞에 살아계신 것 같이 지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신 여 신제.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회적인 공헌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이라든지 성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하나의 추모의식을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나요? 네? 이게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무슨 교감이 아니라 하나의 추모 형식이 추모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축제란 말을 하잖아요. 축제. 축제할 때 제자가 뭐 얘기해요? 페스티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에 대해서 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 하면은 마치 막 돌아가신 홀령이 호 나타나 갖고는 그날 되면은 막 촛불 어스름하니 켜놓고 오시는데 넘어지지 말라고 빨랫줄 걷어놓고 그리고 뭐 문도 열어놓죠. 왜 문 열어놔요? 귀신이 힘이 없어서 문 못 열을까봐. 하여튼 별거 다 있어요. 또 뭐래더라 뭐 음식 드실 때 뭐 이렇게 젓가락 3번 두들기는 집도 있어요. 왜 두들겨요? 돌아가실 때 귀가 먹어서 그렇대요. 그게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돼서 그래요. 제가 항상 주장해요. 제사는 인문학적으로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제사는 가정 모임이에요. 국가로 보면 국가의 페스티벌입니다. 가정의 페스티벌이에요. 돌아가신 그분이 돌아가신 그날 형제 자매들 다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음식 차려서 야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파이팅! 이런 어떤 그 축제가 돼야지 그거 귀신 만나갖고 빨랫줄 걷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돼서는 절대로 제사가 이 시대에 의미도 없고 지낼 필요도 없고요. 그러려면은 그 아름다운 축제가 어느덧 캐캐 묵은 냄새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가 3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예? 제사 지낼 때 가장 쾌쾌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음식. 그놈의 음식 차리는데 왜 이렇게 파가 많습니까? 뭐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홍동백서파 있죠? 그래갖고 제사상 보면 앞줄에 붉은색부터 동쪽으로 물 들어와요. 서쪽은 흰색으로부터 물 들어오다가 가운데는 빨간색 넣을까 흰색 넣을까 고민하다가 왜 적어놓죠? 왜? 이 사탕인데 빨갛고 하얀 거 있죠? 왜? 이건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니까 왜 옛날에 그거 먹고 왜 여기 빨개지는 그 사탕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옥출이라 그래요? 옥춘. 그게 나온 연유가 홍동백서 디저트 라인을 누려다 보니까 맨 앞에 넣는 게 이게 과일 줄 디저트 줄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국하고 밥 먹다고 산적 먹고 나물 먹고 그리고 디저트 드시라고 내놓는 건데 그 디저트 줄 짓는데 홍동백서파들이 정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지고 뭐 이런 쇼쇼쇼를 해요. 또 어느 집 가면 홍동백서는 상놈들이 하는 거요 하면서 동조서율, 동쪽에는 대추요 그리고 서쪽에는 밤나무다 뭐 이런 집도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대추라고 하는 건 동쪽의 나무라는 거예요. 빨간 양의 나무죠. 그래서 옛날 풍수지리에서 축축한 음습한 곳엔 대추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음기를 빼주고 양기를 붙어서 하나의 밸런싱을 이룹니다. 아이 대추나무 조자가 이게 동엽동자를 두 개 붙인 거예요. 빨갛단 말이에요. 말랐단 말이에요. 양 중에 양이에요. 걷다가 벼락까지 맞아봐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요? 그걸로 도장 만들어 찍으면요 활활 불이 그냥 동쪽의 불처럼 타오르고 그걸로 목걸이 하면은 서쪽의 귀신들이 다 도망가요. 그게 동쪽 대추나무고 서쪽 밤나무는요 선역 서자의 나무 목자 밤률자가 그거 아니에요. 음습한 나무예요. 여성성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위패도 다 밤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동쪽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대추 열매를 놓고 서쪽에는 음습한 나무, 음의 나무의 대표인 밤나무를 놓는다. 동조, 서열. 어떤 팀 보면은 뭐라더라? 조, 대추, 율, 밤, 시, 감, 리, 배. 아이 조율시인데 어떤 분들 조율시 하다가 화초장 하다가 조율시로 바뀌었대도요. 원래는 조율시예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조율시를 넣냐?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왕을 상징하고 율은 밤토리 까보면 3개니까 삼정승을 상징하고 시는 감이 6개니까 씨가 6개니까 육판서를 상징하고 배는 씨가 많으니까 만백성을 상징한대요. 다시 말하면 왕, 삼정승, 육판서, 만백성 완전히 제사상에다가 임금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사 얘기하면서 도대체 홍동백서파가 맞아요? 동조서율파가 맞아요? 조율시파가 맞아요? 다 틀려요. 어느 예절서에도 그런 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그냥 과 디저트죠. 아이 저희 집은 동바나나 서파인애플이에요. 동쪽에 바나나 넣고 서쪽에 파인애플 넣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 차릴 때 절대로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지 않아요. 고추장, 된장 뭐 이런 치자 들어가는 거 있죠. 삼치, 뭐 맹꿀, 뭐 멸치. 왜 치자 들어가는 거 안 넣는지 아세요? 치자가 유치하다, 어린애 치자랑 비슷하더라서 안 집어넣는 거예요. 왜 삼색나물 해갖고 뭐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아시죠? 왜 삼색나물을 써요?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나물 숙주나물, 밭에서 나는 대표적인 나물 도라지, 산에서 나는 대표적인 나물 고사리. 즉 집과 산과 들에서 나는 모든 대표적인 나물에 하나씩을 준다는 거지 그 위에 무슨 삼색나물이 귀신이 좋아한다 그런 뜻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앞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바나나를 좋아하셨으면 바나나를 넣고 그분이 좋아하는 삼겹살이면 삼겹살을 굽고 안 돼요? 왜 먹지도 못하는 거 시절 과일도 아닌데 그냥 그 방부제 가득 든 그 밤 갖다 놓고는 자기들 먹으려면 먹지도 않아요. 매일 중국산 조기 납 가득 들은 거 갖다 놓고는 그런 형식에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상도 가면 문어를 넣고 전라도 가면 홍어를 넣고 그 지방에 맞춰서 그 음식에 맞춰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처럼만 지내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제사 음식에서 자유로워져야 제사가 인문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적인 해석으로 흘러버리면요 얼마 뒤에 제사는 가정축제가 아니라 마치 어느 종교 집단의 무슨 종교의식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 지낼 때 여자 참석합니까? 안 해요? 해죠. 어느 예절서에 봐도 여자 참석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와 있질 않아요. 제사하는 술을 3번 올립니다. 첫 번째 잔 올리는 걸 초헌, 첫 잔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이 맞느냐? 죄주, 장남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버그마자 아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아헌은 누가 맞습니까? 예? 예, 그 부인이요. 며느리가 아헌을 합니다. 종언은요, 마칠 종자, 올리는 자. 세 번째 자는요, 뭐, 그 다음에 그때 의미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시집갈 딸들, 뭐, 아니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예절서에 받은 제사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당당하게 참가해서, 당당하게 남자는 동쪽 라인에, 여자는 서쪽 라인에, 남자는 제주가 중심이 되고 여자는 며느리가 중심이 돼서 안팎, 부부 유별, 정말 자기 라인대로 당당하게 서서 제사를 지내야지. 여자들은 그냥 제삿날만 되면 뭔 죄 졌어요? 몸빼바지 입고는 눈치나 실실 보고 평생 힘도 없던 남편은 그냥 소리만 질러야 되죠. 야, 갱물 떠와! 소리나 벅벅 찌르면서 마치 무슨 제사가 남자들의 전유물인 양.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몇 년만 흐르면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정말 참가해서 같이 서로 도와서 음식 차려서 가족 모임하는 페스티벌, 이게 제사의 전 두 번째 의미라고 보고요. 세 번째, 제사 몇 대까지 지냅니까? 4대 봉사요? 그건 돈 많은 집 얘기고요. 조선시대 어느 문헌, 대전해통이든 경국대전이든 보면 일반 서민들은 부모 제사까지만 지내라고 돼 있어요. 그 윗대까지 지내면 전체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돌아봐요. 1년 농사 져봤자 1년도 못 먹는 그런 시대에 끊임없이 제사 지낸다고 고여서 45cm씩 쌓아봐요. 그거 1년에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1, 2,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1, 2,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10번에 추석 설날에 12번. 정말 경제 파탄 나죠. 그거는 당상관, 통정대부 이상이나 그렇게 지내고 일반 서민들은 부모들이에요. 전 요즘 시대에 보면 구태여 뭐 예절에 무슨 4대 봉사, 그건 당상관이나 그렇게 지내고 요즘 같으면은 기억나는 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기억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추석 설날 1년에 6번 2달에 1번 가족 모임 가지면 딱 적당합니다. 누구든 이 문제에 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제사라고 하는 게 인문학적으로 해석이 돼요. 가정의 페스티벌로서 남자 여자가 다 즐거워하고 정말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과 이 시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정말 무리하지 않게 정말 기억나는 분들을 추모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사 양식만 된다면 그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가 가꿔 나가야 될 거고 앞으로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문화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예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제사의 양식이 있는 거고 그 시대는 그 시대가 있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예를 상황성의 논리와 상호성의 논리, 그 다음에 시대성의 논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옷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분들 한복에 두루마기 딱 입고 나가면은 제 다리를 보면 찌찌찌 차요. 왜요? 구두를 신고 있거든. 어허, 어떻게 한복에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예 있는 사람이요? 그래요. 그러면 예에서 원래는 뭐 신는데요? 고무신이지. 고무신이 언제 들어왔는데요? 고무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사용이 됐어요? 아,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고무 수입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전엔 고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다 가죽신이든 집신이든 차라리 구두가 더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얘의 본질도 모르면서 마치 100년 전께 우리의 다인 양 200년 전 것도 있고 300년 전 것도 있고요.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성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건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예가 변형됐었을 때 그게 비로소 우리한테 알맞는 옷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의 얘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를 다음 그 위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자왈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자왈 예지용이 화위기하니라. 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라고 하는 건 상황의 논리다, 시대성의 논리다, 상호성의 논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즉 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때 상황 속에서 다시 재구성돼야 된다, 뭐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자가 말하기를 예라고 하는 것의 운용에 있어서, 용이란 건 뭡니까? 하나의 그 운용이란 측면에 있어서
뭐가 가장 귀하대요? 화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얘라고 하는, 화라는 게 뭡니까? 화는요, 좋아해요. 그 상황,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적응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정말 본인이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 속의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라는 건 끊임없이 시대와 조화하고 상대방과 연결시키고, 아니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옆에 웬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남녀 유별이라 절대로 난 못 건드려. 그게 무슨 예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여성이면 업고 뛰어야지요. 그걸 무례하다고 할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뭐라더라? 맹자가 자꾸 예를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 예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물건을 직접 손으로 전달하지 않는 게 예야? 예입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자기 형수님 손잡는 건 절대 안 되겠네. 안 되죠. 그래? 그러면 형수님이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데 시동생이 형수님 죄송합니다. 예의상 남녀는 수수불친이라 손을 서로 잡지 말라 하였거늘 제가 못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냐? 그때 맹자가 하는 말이, 남녀가 손을 서로 잡지 않는 게 예지만 형수님이 물에 빠져서 손을 내미는 건 그건 권이란 말이에요. 권. 저울권자예요. 저울권자. 저울질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손 안 내미는 게 예인가? 예라고 하는 건 그때 상황에서 그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 유연성이야말로 저울질해서 이때 권도라 그래요. 권도. 그 권도를 발휘하는 게 예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고정되거나 굳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과 시대와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내 자리가 어딘지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공자가 말하였다. 자왈. 군자 유용이 물에면 위란하고 소인 유용이 물에면 위돈이라. 군자는 오로지 용기만 있고 예로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요,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로 절제가 안 된다면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이 될 것이니라. 증자가 말하였다. 국가 조정에서는 관직만한 것이 없고 동네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고 세상을 도와주고 백성을 기르는 데는 인격만한 것이 없느니라. 야교인 중하인데 무가 중인이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느니라. 부모는 자식의 인격에 대해서 남에게 자랑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자기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이니라. 노노에 운 제여제여 제신여 신전이라. 노노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낼 때는 마치 그분이 앞에 계신 듯이, 신에게 공경을 표할 때는 마치 그 신이 앞에 있는 듯이 해야 된다. 유자왈 예지용이 화익이 아니라, 예라고 하는 것이 운영면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에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용의 면이라. 어떻게 예에 대해서 좀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의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정말 그냥 인사나 잘하고 남한테 그냥 머리나 잘 굽히고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정도의 예는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거대한 삶의 방법론인 겁니다. 내 자리를 알고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거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신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말 새로운 신예의 바른 사람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